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전거가 타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전거 국토종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가장 저렴하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기준과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과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꿀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MTB 등 여러 종류의 자전거 장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장르는 미니벨로입니다. 자출과 국토종주, 대중교통과의 연계, 실내 보관 등 장점이 굉장히 많은 장르인데 미니벨로 안에서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미니벨로를 타보면서 주변에 추천하게 되는 건 늘 비슷한 모델이었습니다. 자전거를 그래도 조금 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처음 입문을 생각하거나 자전거에 딱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는 20에서 30만원대입니다.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는 추천드릴 만한 자전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모델이 바로 티티카카 플라이트 P9 플러스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어는 8단 이상 시마노 부품을 적용했는지, 실드 베어링 휠셋인지, 알루미늄 포크가 적용됐는지 이 3가지만 참고해도 90%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7단과 8단은 1단 차이지만 품질과 구성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8단 이하는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셋은 크게 컵앤콘 베어링과 실드 베어링 휠셋이 있습니다. 대부분 입문급 자전거에는 컵앤콘 베어링을 사용하는데 구름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유격도 생길 수 있어서 실드 베어링 허브를 사용한 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부분은 포크의 재질입니다. 역시나 저가 모델에서는 알루미늄 프레임이라 가볍다고 광고하지만 포크 부분만 스틸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스틸 재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녹이 발생할 수 있고 저가 모델들은 안 그래도 전체적인 무게가 무거운데 포크까지 스틸 재질이라면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모든 부분이 다 적용된 모델이 티티카카 플라이트 P9 플러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입문용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쭉 타셔도 전혀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다른 고가 모델에도 없는 핵심적인 부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니벨로라고 하면 잘 안 나간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의외로 정말 잘 나갑니다. 처음 미니벨로를 타본 주변 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타 장르에 비해 프레임이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서 타고 내리기가 너무 편했는데 로드 자전거를 타다가 처음 미니벨로로 입문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미니벨로의 바퀴 크기는 대부분 16에서 20인치 모델이 가장 많은데 폴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행성을 고려한 20인치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미니벨로로 국토종주를 하던 중 16인치와 20인치를 번갈아 가며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던 부분은 100km 이상의 장거리 라이딩을 한다면 16인치와 20인치의 차이는 몸으로 전해지는 충격과 주행 중 피로감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어차피 올해 미니벨로를 타다 보면 사이즈별로 다 구매하게 되는 개미지옥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전혀 튀지 않는 색상과 무난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의외로 튀는 색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패 없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연계와 실내 보관이 용이한 구조로 반으로 접히는 구조라서 미니벨로를 선택할 때는 프레임의 내구성과 경첩의 구조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티티카카 플라이트 P9의 프레임과 경첩은 이미 다혼이라는 원조 브랜드에서 오랫동안 증명된 가장 일반적인 프레임과 경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 모델에도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델텍 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홀이 있다는 점입니다. 델텍 케이블은 반접이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다온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현재로선 다온을 제외한 접이
접이식 미니벨로들은 라이선스 문제로 이 델텍 케이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티티카카 모델들은 이렇게 다혼과 동일한 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델텍 케이블과 유사한 부품만 구할 수 있다면 장착이 가능해집니다. 델텍 케이블 관련 부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 고정란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케이블 규격 문제로 약간의 가공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귀찮다면 그냥 바깥쪽으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이 케이블 하나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접이식 자전거 전세계 판매 1위 업체인 다혼에서 이걸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동안 판매했던 접이식 자전거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이제 와서 델텍 케이블을 적용했다는 건 사실상 접이식 자전거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델텍 케이블이 없는 접이식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프레임을 애초에 두껍게 만들어 일상 라이딩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잘 만든 모델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델텍 케이블을 설치하면 승차감이 단단해져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생각하면 프레임이 얼마나 물렁했으면 단단해졌을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렁한 접이식 자전거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단단하다는 건 페달링을 할 때 힘손실이 줄어들어서 밟는 만큼 잘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니벨로 입문이 처음이라면 제 채널에 델텍 케이블 관련 영상도 한 번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활용성입니다. 접이가 가능해 대중교통과 연계되거나 실내 보관이 용이하다는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델과 차별화되는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방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리어렉을 활용한 패니어 가방, 캐리어 블럭을 활용한 프론트 가방, 그리고 포크를 보면 양쪽으로 홀이 있는데 추가로 물통을 거치하거나 포크 가방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여러 가방을 조합해 사용한다면 자전거 캠핑은 물론 국토종주 세팅까지도 충분합니다. 또한 포크 포함 풀 알루미늄 재질과 시마노 림브레이크 조합으로 전체적인 무게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품만 교체해도 10kg대 무게는 충분히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여러 전기자전거 변환 키트들과의 궁합이 가장 좋습니다. 입문용으로 구매해서 지겹게 타시다가 전기자전거로 변환해 타기에도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림브레이크 모델이지만 포크 규격이 100이라서 LVBU 전동 휠까지 장착 가능하고 파워휠 제품 역시 완벽한 핏이 나옵니다. 거기에 피카부스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모델을 설명드릴 때 입문용으로 구매했다가 기변 없이 쭉 타셔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휠색 교체, 구동계 업그레이드, 핸들포스트 교체, 델텍 케이블 설치, 폴딩 자석을 설치할 수 있는 홀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이 거의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놀기 딱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 부품 구성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드 베어링 휠셋으로 구름성이 정말 좋고 시마노 림브레이크 구성으로 입문자에게 유지 보수도 간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니벨로를 처음 입문하게 되면 약간 딱딱한 승차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엉덩이 부분은 서스펜션 안장과 시포스트 튜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핸들에서 전해지는 충격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괜찮은 제품을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서스펜션 스템입니다. 고수분들은 어차피 이런 충격 따위 신경 안 쓰실 테니 패스하시고 미니벨로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신장이 크신 분들은 핸들 거리까지 늘릴 수 있어 좋고 스템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잔진동 흡수 효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처음 이 제품을 장착했을 때는 위아래로 너무 헐렁거리는 느낌이라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주행해보니 생각보다 꿀렁임이 없었습니다. 보통 라이딩을 하다 보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보다 약간 대각선 형태로
상태로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땐 움직임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거나 턱 부분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구조라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외관을 보면 묵직하고 꽤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설치할 때는 약간 위로 올려 세팅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3D 프린팅 그립과 함께 사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두 제품 다 11월 알리 공구 할인 목록으로 선정한 제품인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타이어 펑크, 혹시 몰라 여분의 튜브를 항상 들고 다니다가 하필 집에 놓고 온 날 펑크가 나면 정말 귀찮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여분의 튜브를 자전거와 한 몸처럼 장착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미니벨로는 이렇게 시포스트를 뽑아보면 히든 공간이 나오는데, 공기 주입기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 랩으로 감싸면 시포스트 내부에 넣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포스트 마개가 있다면 좋겠지만 랩의 재질 특성상 절대 빠질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튜브가 없어 곤란해질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를 접어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폴딩 자석을 이용해 고정하지만 자석이 없거나 자주 떨어져 불편하다면 이런 오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QR 레버에 오링을 걸어두면 접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오링들은 전조등이나 각종 액세서리를 고정할 때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쯤 QR 레버에 감아두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접이식 자전거를 처음 타다 보면 경첩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티카카 플라이트 P9 모델이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건 경첩의 유격을 없애기 위해 타이트하게 제작되다 보니 생기는 소음입니다. 플루이드 필름 윤활제를 뿌려주면 해결되니 이건 거의 필수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유격이 있고 헐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 시작하셔도 불필요한 지출 없이 가장 현실적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